안녕하세요. 맥스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콜라병 매핑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레이 트레이스 재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레이 트레이스 매핑은요, 지난번 와인잔과 그리고 유리잔의 매핑에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네, 그때는 이 스탠다드 재질에서요, 하위 레벨인 이 맵스의 리플렉션에서 레이 트레이스를 사용했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맵스의 상위 레벨인 레이 트레이스 재질을 입혀볼 것이고요. 또 더불어서 옵션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재질과 맵이라고 하는 두 가지 표현을 했는데요. 일단은 그냥 쉽게 재질이 맵의 상위 레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현재는 이 재질의 이름이 스탠다드라고 나타났는데요. 이 스탠다드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가지 그 재질의 목록들이 나타납니다. 이 여러가지 재질의 목록들 중에서요, 그동안 많이 사용을 했던 이 스탠다드와 또 그리고 멀티 서브 오브젝트 매핑을 해봤는데요. 네, 오늘은 이 레이 트레이스 재질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요, 이렇게 여기서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재질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 재질을 선택한 후에 그 다음에요, 이 하위 레벨인 맵스에 와서 여러가지 부수적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초보자분들의 경우는 이 재질과 맵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매핑 작업을 자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시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닭고기를 요리하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닭은 재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양념들은 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스탠다드를 눌러서 나오는 이 목록들이 상위 레벨의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는 매핑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뷰포트를 보시면은요, 배경을 제가 미리 준비를 해 놨는데요. 이 레이 트레이스 재질의 경우는 반사와 굴절의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배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 오브젝트의 매핑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이 오브젝트의 가운데 부분에는 상표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 상표가 들어갈 가운데 부분에는 코카콜라 매핑 소스를 입혀줘야 되고요. 또 그 외에 병의 몸체 부분은 레이 트레이스 재질을 지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멀티 서브 오브젝트 재질을 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다시 각자 부여해준 아이디로 들어가서요, 원하는 재질을 또 각각 입혀줘야 됩니다. 네, 먼저 아이디를 부여하겠습니다. 에디트 메쉬를 적용시키시고요. 폴리곤 레벨에서 먼저 가운데 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현재 아이디가 3번인데요. 그대로 3번을 쓰겠습니다. 나머지는요, 에디트 셀렉트 인버트를 해서요, 네, 나머지는 2번을 주겠습니다. 다시 비활성화를 시켜주고요. 네, 이번에는 이 스탠다드를 눌러서 멀티 서브 오브젝트 재질을 지정하겠습니다. 아까 2번과 3번을 줬기 때문에 네, 셋 넘버에 3을 입력하고 OK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정을 해 주시고요. 이 3번에는요, 매핑 소스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 마크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다음에 2번에는 바디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들어간 것 같고요. 먼저 3번에 코카콜라 매핑 소스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요, 이 비트맵이 이 콜라병의 전체 크기로 입혀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보여지는 부분이요, 맵소스의 일부분만 보여지고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면에만 비트맵이 적용되도록 수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폴리곤 레벨을 선택을 하시고요. 아까 이 마크가 들어갈 부분에 3번을 지정해 줬습니다. 네, 이 셀렉트 아이디에 3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셀렉트 아이디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3번의 아이디를 가진 면들만을 선택해 놨는데요. 이렇게 빨갛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UVW 맵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요. 이 스택 아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요. 이 폴리곤 옆에 그 회색의 네모 상자의 모양이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도 보시면은요. UVW 매핑의 옆에도 역시 같은 모양의 네모 무늬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니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선택해 준 폴리곤에만 이 UVW 매핑이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택을 잘 보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뷰포트에서 보시면은요. 매핑 소스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 부분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 UVW 옵션을 보시면은요. 기본으로 이렇게 그 플래너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적용시켜 주고 싶은 비트맵은요. 이 콜라병을 삥 돌면서 적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실린더형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네, 또 역시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그 실린더 모양의 기즈모가 나타나긴 했는데요. 기즈모의 방향이 틀린 듯 합니다. 다시 축을 바꿔 보겠습니다. 네, 이 UVW 옵션에도 역시 얼라인먼트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기본으로는 Z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축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이 기즈모의 축이 X축으로 들어간 것이 맞는 듯 한데요. 이번에는 이 기즈모의 크기가 맞지를 않습니다. 네, 다시요, 이 옵션 중에 핏이라고 하는 옵션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 U 타일에 2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 상표 부분은 매핑이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배운 이 매핑 방법은요, 내가 원하는 면에만 UVW 매핑을 해주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카메라 뷰로 바꿔주고요. 재질 편집기를 열겠습니다. 네, 다시 상위 레벨로 가고요. 네, 다음에는 몸체에 레이트레이스 재질을 입혀 보겠습니다. 일단 바디로 들어가셔서요. 이 스탠다드를 눌러서 레이트레이스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네, 보시면은요, 그 처음에 몸체의 색깔을 녹색으로 지정해 줬는데요. 지금은 이 레이트레이스의 디퓨즈 색인 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다시 녹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레이트레이스 재질도요, 역시 그 밑에 보시면은요, 그 상당히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은 일단 이 콜라병 매핑에 관련된 기초적인 부분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병이 반짝이길 원하기 때문에요. 스페큘러 레벨의 값을 많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로스니스도 네, 적당히 주겠습니다. 네, 다음에는요. 이 레이트레이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이 트랜스페어런시가요. 바로 그 오브젝트의 투명도를 조절해주는 부분입니다. 역시 색깔 상자를 눌러서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돼 있을 때는요, 완전 불투명의 오브젝트가 됩니다. 네, 또 반대로 흰색으로 갈수록에 투명해지는 재질이 됩니다. 이렇게 완전 흰색으로 줬을 때는요, 100% 투명도가 적용된 오브젝트가 되기 때문에요, 완전 투명한 오브젝트가 됐을 때는 오브젝트 자체가 갖고 있는 디퓨즈 색깔은 무시가 됩니다. 지금 이 콜라병의 경우에는요, 녹색의 디퓨즈 색을 좀 표현해주고 싶기 때문에요, 흰색에 가까운 회색으로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투명도는요, 여러분들께서 이 트랜스페어런시에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는요, 이 리플렉션에서도 그 반사값을 지정해줘야 되는데요. 이 리플렉션도 역시 기본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을 때는 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흰색으로 갈수록 반사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레이트레이스 재질은 일단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요. 네, 이번에는 그림자의 사실적인 표현도 해보겠습니다. 카메라는 감춰두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지금 설치해준 이 스포트라이트는요, 다른 옵션은 별로 조정을 해주지 않을 것이고요. 일단 그림자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멀티플라이어는 한 1.2 정도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핫스포트 빔을 좀 조절해 주겠습니다. 네, 요 정도만 하고요. 일단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 렌더링된 이미지를 보시면은요, 오브젝트는 분명 투명도가 적용이 된 상태인데요, 그림자는 투명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까맣게 생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예, 섀도우스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까지는 늘 그냥 기본으로 되어 있는 이 섀도우 맵을 사용하셨는데요. 이 섀도우 맵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밑에 레이 트레이스드 섀도우라고 하는 옵션이 또 있습니다. 네, 이 옵션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렌더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렌더링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이 레이 트레이스 섀도우는 이렇게 그 투명도가 지정된 재질의 사실적인 그림자를 개선해주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요, 그림자 개선을 하는 그 렌더링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도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렌더링된 이미지를 보시면은요, 마크가 표현된 불투명한 부분과 그리고 레이 트레이스가 적용된 반투명한 부분의 그림자 표현이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조명이 닿지 않는 부분은 현재 너무 어두운데요, 첨부해드린 파일을 보시면은요, 제가 그 보조 조명을 설치해 놨습니다. 예, 제가 미리 작업해 놓은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이 파일을 첨부해 드릴 텐데요. 네, 이것도 역시 그동안 작업해 왔던 대로 보조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